길지 않게 30분, 40분 정도 나눔을 해주시고 그리고 10분, 15분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 코멘트라든지 리플렉션 그리고 질의응답도 가능한 나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채팅방에 미리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란데요. 오늘 이 시간 거의 한 90분, 90명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20명 채 안 되는 인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캐나다 서부 지역에 있는 제소 프란시스코 형제회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추후에 또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부득이하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JPIC, 작은 형제의 JPIC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거기에 우리 강사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내용을 올려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잘 듣지 못한 내용, 또 소화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네, 강사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소리를 강사님만 빼고 음속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하실 때 또 말씀하실 분들은 소리를 켜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소개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혹시나 이제 리플렉션 이제 시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 지금 한 몇 분 들어오셨는데 12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나중에 코멘트라든지 인사 나중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부터 해야 되지만 네, 어렵게 마련한 시간 최경환 수사님께서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 PPT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환 수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해도 긴장되는 거는 똑같네요. 어,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식을 소개해드리고자 이제 나눔을 맡게 된 최경환 프란치스코 수사고요. 어, 일단은 오늘 시간은 뭔가 단식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라서 어떤 담론적이거나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는 사실 좀 많이 배제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아무래도 이제 어, 솜씨님이 담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어, 보나븐트러 수사님께서 조금 더 영성적으로 접근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고 이제 저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작년에 강릉에서 청년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30여 명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이죠. 예.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떠올리면 온라인이었지만 이러한 과정 안에서 돌봄과 재미,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에겐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거를 이제 우리 얄루시우스 신부님한테 이제 전했더니 저에게도 이렇게 나눔을 부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단식 프로그램은 그때를 좀 떠올리면 카톡을 통해서 이제 몸의 변화를 확인하고 돌보는 과정, 그리고 명상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와는, 네, 괜찮은 거죠? 네, 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였지만, 마침 보시면, 예,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마침 또 사순식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귀한 추억으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미션은 소비하지 않는 3일, 탄소 배출 없는 3일로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잠시 멈춰서 지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지구의 일부임을 다시 지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림 시기를 이제 지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내 몸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목차를 조금 전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단식의 반응, 단식의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 단식의 종류별 효과, 그리고 공복 준비, 단식 일정, 단식 이후 관리를 이제 목차로 이렇게 짰고요. 이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팟캐스트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식이란, 단식이란 이렇게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3대 요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과 공기, 그리고 음식물입니다. 그중 물과 공기는 잠시도 끊을 수 없지만 음식물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끊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끊는다는 것은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 몸의 장기를 쉬게 하고 본래 능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외부 에너지 대사가 끊어지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발현하면서 모자라는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거두는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가융해라고 하는데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식의 반응인데요. 일반적인 반응은 배고픔, 탈수감과 피로감, 이거는 이제 어, 예, 그리고 체중의 감소, 수면 시간의 감소, 설태 발생, 소변의 혼탁, 숙변의 배출, 피부 발진, 후각의 예민, 복통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둔 이제 체중의 감소, 설태 발생, 소변의 혼탁, 숙변의 배출, 피부 발진 등은 명현 현상이라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자가융해에 작용해서 이렇게 채우고 거두는 그런 독소를 배출하는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증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피부 발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 발진이 한 5일 정도 진행되고 5일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발진도 사라지고 몸도 좀 더 생기를 얻게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전 반응인데요.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단식 중 초기에 그 질병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있는 몸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꼭 전문가와 그리고 이렇게 어, 단식을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이 반응. 단식 중에는 호전 반응이 아닌 자가 중독 현상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뿌리 깊은 병이 있거나 매우 쇠약한 환자, 위장병이 심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단식을 지속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몸을 다시 보호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식의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 중에는 에너지를 내부에서 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몸속에 저장해둔 양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상 상황 속에 우리 몸은 양분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근육이나 내장의 틈과 틈 사이까지 혈액이 빠짐없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액은 저장된 영양뿐만 아니라 몸속에 체류되어 있는 독소까지도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축적되어 있던 독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단식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효과인데요. 첫 번째로 위장과 대소장의 숙변 제거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위장은 수축되어 위 확장이나 위 하수, 위 처짐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연히 치유가 됩니다. 장 역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벽에 여러 해 동안 달라붙어 있던 숙변이 조금씩 벗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장 사이의 이상을 바로 잡아줍니다. 변의 정체 때문에 마비를 일으키거나 거대 결장, 그리고 이완된 결장을 일으켰던 장이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각종 궤양이 완화되고 비대해지거나 굳은 간장은 축소되고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로 림프선 기능 회복입니다. 림프선은 동물이나 세균을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단식 중에는 림프관에 끼어 있는 동물과 세균의 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림프선의 종창, 림프샘 부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종이나 염증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혈액 정화입니다. 단식 중에는 영양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맑아지고 그 유동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구석까지 피가 돌게 되어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 연소인데요. 우리 인체의 영양은 대부분 포도당화되어 흡수됩니다. 한국인이 먹는 먹거리는 7, 80%가 탄수화물인데 이것이 포도당화되어 흡수가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12시간 안에 포도당은 몸에서 다 소멸하게 되고 단백질 또는 지방이 에너지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체 내에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지방을 연소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비만 환자분들은 이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엄청 높은데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밥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저하되니까 더 먹어야 되는 거고, 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렙틴 호르몬도, 이렇게 되게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회충약을 꼭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외부 피해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냉온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냉온욕은 아시는 것처럼 림프 순환계 등 이렇게 촉진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등산, 산보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식을 하다 보면은 몸이 좀 처지고 피로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누워 계시면 몸이 더 처지고 더 건강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100보 이상을 산책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보를 계속 걸어 주시면 그만큼 또 활력도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지 않아도. 그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셔야 되고 급격한 동작을 금지해야 됩니다. 단식을 하다 보면 이게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게 되는데 조금 이제 사족을 붙이면 감정적인 것도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게 빨리 화가 나지 않고 어떤 시간 조금 더 늦게 화가 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챙김도 좀 더 하는데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본인의 몸을 또는 이제 그런 감각들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속옷이죠.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런 피들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소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배출된 독소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약, 비누,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중성세제, 화학 제품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또 독으로 또 쌓이기 때문에 심지어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로도 양분을 찾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만지는 것 중에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약이나 비누를 이제 단식 중에 만지면 양분으로 인식하고 그걸 막 이렇게 열심히 흡수하려는 작용들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치약, 비누, 샴푸, 린스, 화장품 등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세탁하실 때 꼭 고무장갑 착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일 생수 2리터 이상 마시되 급하게 마시거나 지나친 찬물은 금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나치게 찬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위나 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많이 자주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지속합니다. 단식 중 약물 투여를 일체 금지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 민감한 지점이기도 한데, 이건 단식 지도자와 꼭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단식을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 치유와 단식 성공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단식을 했을 때 양압기 안에서도 몸이 좋아지는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진다는 것도 이렇게 다 학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간장, 마그밀 등을 먹으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숙변 제거에도 일단 좋고요. 그리고 자칫 이제 이렇게 장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마그밀이나 어떤 관장을 안 해주시면 이제 변이 조금 딱딱해지는 경우로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장이나 마그밀을 꼭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상은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이게 어쨌든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돌봄이 이제 또 몸을 또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단식의 종류인데요. 생수 단식입니다. 예, 다들 단식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단식의 또 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단식법입니다. 물의 선택이 중요한데 깨끗한 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수 단식의 경우 2, 3일만 넘기면 식욕이 없어지게 되지만 변형된 단식으로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식욕이 계속되어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단식은 이제 변형된 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 단식이 원형이고 변형된 단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꿀 단식과 과일즙 단식이 있는데요. 변형된 단식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은 벌꿀 단식이나 과일즙 단식입니다. 이 방법들은 심한 공복감이나 탄력감 등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벌꿀 단식은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고요. 과일즙 단식은 과일을 갈아 그 즙을 마시며 하는 방법입니다. 재료로는 사과, 배, 포도, 귤, 딸기, 수박 등 5종류 이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도 공복감이나 탄력감을 줄일 수 있어서 단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에 꿀물이나 야채 청즙을 가미해도 됩니다. 하루에 2, 3회 복용하는 방식으로 야채즙 단식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표고 장국 다시마 단식인데요. 이 방법은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물에 끓여서 흑설탕, 그리고 간장, 양조 등 게 좋죠. 약간을 타서 하루에 2, 3회 마십니다. 사이사이에 감립차나 생수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트륨 지수가 좀 높다 보니까 생수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된장 단식은 항암 효과와 면역 기능 회복에 좋고요. 위장 결핍 등에 많이 쓰이는 해독 단식법입니다. 또는 이제 단식을 하다가 술독으로 인해서 생수 단식 기간 통증을 호소할 때 이제 공복감을 다스릴 때 그 된장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단식을 소개해 드렸지만 가장 추천드리고 가장 안전한 단식이 효소 단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변형된 단식 중에 많이 이용되는 단식의 종류로서 저혈압이나 빈혈,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단식법입니다. 효소 단식은 공복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식법이기도 하며 치료 단식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산야초 효소 원액에 물을 타서 하루에 2, 3회씩 마시면 됩니다. 효소를 마시면 그 안에 있는 효모균에 의해 장 청소와 변통이 좋아집니다. 감식초 등과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산야초 효소를 권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산야초 효소 단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목과 어깨의 뻐근함, 그리고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 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 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재반 증상과 갱년기 장애 등에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염, 위궤양 등 위장질환과 만성 간염, 간경변 등 간장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 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디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알레르기성 체질이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그리고 잦은 과음으로 인한 숙취,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 단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만 보면 만병통치약 같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정성을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각자마다 개선되는 반응들이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와 같이 상의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막 갑자기 한 번에 낫는다 이런다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낫는다라기보다는 몸이 점점 개선되어지는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효소가 질병을 예방 개선하는 7가지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항염증 작용입니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를 도와 병원균을 죽이고 상처 입은 세포에 힘을 주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두 번째로 항균 작용입니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지만 어떤 균에는 항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분해 작용으로 혈관 내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시켜 정상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네 번째, 혈액 정화 작용. 혈액 중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부위의 독성도 분해 배출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분해 작용 및 혈액순환 촉진 작용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포 부활 작용인데요. 상처받은 세포의 행성을 돕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체내 환경 정비, 혈액을 약 알칼리로 만들고 체내 이물질 제거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어 줍니다. 또 세포를 강하게 하며 소화 촉진 및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일곱 번째로 항산화 방지 작용. 인체를 늙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방어 및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공복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공복을 위해서 아까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구충약과 마금이를 약국에 가서 이제 꼭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시기 한 3일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구충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금일은 제가 나중에 이따가 1차별로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야초 효소 등 각종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건 둘의 생협이나 한살림 등의 친환경 코너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김치, 그리고 죽염 약간, 그리고 잘 발효된 좋은 된장. 이것도 만약에 잘 발효된 좋은 된장이 있으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구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둘의 생협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식은
세 꼭지로 나눠지는데요. 전단식과 본단식, 그리고 후단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전단식은 이제 끼니가 끊어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먹을 것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몸도 그에 따라 공복에 대비하여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찬은 맑은 된장국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채소는 넣어도 됩니다. 아직 1일차기 때문에 물김치도 건더기가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매일 공복에 배가 고플 때 효소물 7배에서 8배 정도 희석을 시켜서 한 컵씩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기, 식용유, 군것질, 술은 금식입니다. 그리고 가끔 비녀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하루에 주겸 5알에서 10알 정도를 꼭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질이 고형의 형질인데 아침밤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2일차인데요. 반찬은 맑은 된장국으로 하시고 2일차도 채소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김치가 있으면 좋고요. 대신 이제 주식의 형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죽 5분의 4공기, 그리고 점심에는 5분의 3공기, 그리고 저녁에는 묽은죽 5분의 3공기 이렇게 점차적으로 형질을 바꿔 나가시면 좋고요. 3일째 되는 날 이제 확연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러나죠. 이제 거의 고형질은 없고 이제 거의 액체의 상태의 식단을 하게 됩니다. 거의 공복 본단식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네, 물김치 국물만 드셔야 되고 저녁에 구충제 하나를 본단식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마금일 5, 6알을 드시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네, 장이 깨끗하게 비워지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묽은죽 5분의 2공기, 점심에 미음 5분의 3공기, 저녁에 미음 5분의 2공기로 이제 3일차를 마무리합니다. 네, 더 이제 본단식인데요. 본단식은 이제 어,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건데 여기선 저희는 그때 3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3일 이상 더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했을 때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효소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면 본단식 때 하루에 생수를 1.5리터에서 2리터씩 꼭 드셔주시고요. 평소 식사 시간에 맞춰서 효소물을 한 컵씩 먹습니다. 그리고 마금이를 식사 시간 30분 전에 두 정, 3정을 먹습니다. 잠자기 전 5, 6정을 먹고, 먹는데요. 마금일 양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배변 신호를 주기 때문에 마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마다 그 신호에 따라서 조금 양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는 이제 일정이 있을 때는, 가급적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끔씩 이 배변의 신호가 좀 급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본단식부터는 죽염과 염분도 이제 금지합니다. 그리고 녹차도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녹차는 안 되고요. 감립차, 쑥차, 보이차, 옥수수차는 마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숙성된 차들은 이제 마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차죠. 예,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 시 효소를 복용하고 공복감이 심한 사람은 효소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배는 부르지 않지만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단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 간, 청량 음료수, 커피 등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 산책 등을 하고 절대로 이렇게 수면을 취하시는 것 외에는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료 단식을 하시는 분은 매일 저녁 뜸이나 부항요법을 시술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저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상황이 막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화가 잘 안 나요. 단식을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박자가 느리기 때문에 화를 낼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단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벼운 샤워를 매일 하시고 비누, 샴푸, 화장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 독소이기 때문에 네, 꼭 현기증이 있는 사람은 죽염을 조금 9번 구운 거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9번 구운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구토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즉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성관계는 후단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식 기간 중 변을 잘 관찰하여 숙변 제거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매일 한 번씩 관장을 해줍니다. 네, 이제 본단식이 마무리가 되고 후단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본단식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본단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본단식을 한 후의 몸 상태는 자가융해로 인해서 거의 갓난아이와 조금 더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단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갓난아이의 몸의 상태가 되는데 이 몸 결국에는 네, 네, 진행해도 되겠죠? 그 초기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화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본인이 자신의 몸에 무엇을 쌓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곡물을 기반으로 몸이 형성되어지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되도록 좋은 쌀과 좋은 재료로 소중한 몸에 건강한 바탕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후단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단식을 정말 잘 정성을 기울이시면 진짜 한 해는 조금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지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해 와서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이제 효소는 수시로 드시고 생수 1리터 이상을 드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마금일 3알에서 6알 드시면 되고 이건 전단식과 이제 거의 똑같아요. 전단식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식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음식을 새로 먹는 기간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별히 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계속 효소물을 먹고 필요한 사람은 마금일도 복용합니다. 후단식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음식물 섭취도 다르게 합니다.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고 식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치료를 원하면 아래 식단표를 3배에서 5배수로 적용하는데 이건 3배, 5배를 더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1차를 3배, 5배를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 단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효소 1컵, 점심에 미음 반 공기, 저녁에 미음 5분의 4공기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2일차는 이제 효소 수시로 드시는 거, 생수 1리터 이상 드시는 거 똑같고요. 동치미 곡물만 먹고 맑은 된장국 조금 먹고 마금일도 1정에서 2정만 먹습니다. 그리고 후단식을 하실 때 마금일을 지나치게 또 많이 드시면은 이제 양분이 쌓이지가 않고 계속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후단식 할 때 마금일을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안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더 설명 이어가면 아침에 묽은죽 반 공기, 점심에 묽은죽 5분의 3공기,
저녁에 묽은 죽 5분의 4공기 이렇게 드시면 2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후단시 3일차부터 이제 형질이 고형질로 올라갑니다. 이제 전시의 첫 번째처럼 이제 2일차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효소 드시고 생수 많이 드시고 물김치, 맑은 된장국 이때는 채소를 넣어도 됩니다. 넣을 때 건더기를 좀 큰 건더기 말고 작은 건더기로 썰어서 넣으시면 더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된죽 반 공기, 점심에 된죽 5분의 3공기 물김치, 저녁에 된죽 5분의 3공기 물김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후단식 4일차 효소를 수시로 드시고 이건 계속 똑같죠. 이때부터 정말 좀 좋은 재료 그리고 내 몸의 바탕을 이루는 재료들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죽이나 굴, 미역, 죽, 그리고 된장국 이런 것들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5분의 4공기, 5분의 4공기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단식 5일차 된장국 김치는 물에 자극적이지 않게 헹궈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으로 넘어오는데요. 아침에 밥 5분의 2공기, 그리고 황록색 채소, 된장국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점심도 5분의 2공기, 황록색 채소, 된장국, 저녁밥도 5분의 2공기, 황록색 채소, 된장국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후단식 6일차입니다. 오히려 본단식보다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단식 6일차는 아침밥 5분의 3공기 된장국, 점심밥 5분의 3공기 된장국을 드시고 황록색 채소 드시고 그리고 굴, 미역, 조기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7일차 이제 형질이 점점 더 고형질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굴, 미역, 조기 이를 황록색 채소 드시고 밥은 5분의 4공기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육고기나 등푸른 생선은 후단식이 끝난 뒤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육고기 같은 경우나 등푸른 생선은 다시 독소로 쌓일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 이후에 한 달은 기름으로 볶은 음식을 금지하고 청량음료, 커피 등을 당분간 금지합니다. 술은 되도록 멀리 하셔야 되는데요. 예. 한 달, 뭐, 2달, 이렇게 더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게 단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환경을 만들지만 않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할 때 샴푸나 바디워시를 이제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말로 이제 계속 쓰지 않고 있다가 단식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비누와 바디워시나 어떤 샴푸 등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단식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떤 계면활성제들이 어, 이렇게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심지어 이제 새들의 어떤 기름기를, 어, 새들한테는 이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수 역할을 합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물에 젖지 않는데, 계면활성제가 묻은 물을, 이제 새들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빗물이나 이제 눈 같은 거에 이제 방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듣다 보니 어떤 샴푸나 이런 계면활성제, 중성 세제들을 쓰지 않게 된 계기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45분 됐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건 대답해 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최경환 프란스코 수사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40분 정도 딱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강릉에 있는 그 청년 그룹, 내일성의 청년 그룹과 우리 최경환 프란스코 수사님께서도 지금도 계속 활동을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단식 운동, 단식, 탄소 단식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 탄소 단식이 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매뉴얼도 보면서 저도 유튜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채식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탄소 단식, 단식 이야기를 듣고 저도 11월 달에 한 3일 정도 해봤어요. 11월 둘째 주간 전단식, 후단식, 본단식 3일 정도 총 한 일주일 정도 되겠는데요. 열흘 정도 네,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뭐 얼마 안 됐지만 한 달 남짓 됐지만 샴푸, 비누, 뭐 세제 안 쓰고 하더라도 더 몸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에, 기본적으로 이제 채식,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건을 향해서 채식 운동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생태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채식 운동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좋은 탄소 기후 행동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식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최경환 수사님께 강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경환 수사님이 좀 되게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제 단식 운동을 같이 이제 하면서 단식을 직접 같이 모인 분들이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제 각자가 체크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일회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실 분들은 전문가하고 또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뭐 질문, 뭐 질의응답 또 어려운 단어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질의응답 혹은 뭐 코멘트라든지 느낀 점 서로 인사하실 분들도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찍 강의를 끝내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네,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님, 1년에 몇 번 하세요? 로사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1년에 2번 정도를 하는 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제, 생활 리듬,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하고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봄철과 가을철 때 하시면, 조금 더, 어, 이렇게 1년을 생기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와, 저기 분도 신부님이 언제 효소 단식이 좋더라고 한 열흘 하셨다고 해서 그거 어디 있어요?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었는데 지금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하실 때는 좀 알려주실 수도 있나요? 네? 하는 곳을 이제 수도원이나 뭐 어디에서 그 피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회도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했던 경험만 있어서 어떤 단식원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뭐 온라인으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전식, 본식, 본단식 그리고 후단식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해도 좋다고 봅니다. 와, 괜찮을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강릉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 날짜에 맞게 직접 같이 그 단식을 해보는 그 체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번에는 저희 대림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강의로서 대신하지만 내년 사순 시기에는 아마 같이 한번 직접 하실 분들은
날짜를 좀 정해가지고 같이 조율해서 하실 분들만 같이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정아 채칠리아님께서 일반식의 양을 줄이면서 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효소와 마그미를 적절히 이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그, 단톡방, 그, 한 꼭지 말씀드리고, 이 질문 다시 받을게요. 그, 단톡방을 만들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뭘 먹었는지를 찍게 돼요.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 나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서로 돌봐주는 음, 그 에너지가 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주고 그리고 괜찮다고 이렇게 위안도 주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좀 더 뭔가 전우회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돌봄을 이제 같이 이제 경험했다는 게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칠리아 자매님 네 일반식 양을 줄이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효소와 막 네, 어, 원리는 그래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초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또는 아이와 가까운 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라면 사실 이런 방법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또 마그미를 이렇게 드시면은 더 불균형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본단식은 최소한 3일이라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그밀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바로 질문 받아도 되죠? 네, 마그밀은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마그밀 그냥 알약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알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이 주 성분이고 몸에 거의 부작용 없이 관장을 할 수 있는 약이 이걸 드시면 이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잘 잘 배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드시면 아무래도 숙변 제거에 되게 좋기 때문에 단식을 하실 때 꼭 단식하시고 안 드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이 딱딱해지면은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꼭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마그미를 처음 먹어봤는데 사실 그 다음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약 숫자를 조금 개수를 늘려보니까 이제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 알약 개수를 조절 가능하실 겁니다. 약국에 파니까요. 네, 하시면 되고 또 혹시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 다 소개를 제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또 뭐 각자 소개하실 분들 소개해 주셔도 되고 느낀 점 또 내일하고 모레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짧은 코멘트 있으시면 또 말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되겠습니다. 네, 고순배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혈압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식하는 동안에 먹는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그때 단식했던 그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30명 가까이의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단식을 했어요. 그중에는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분은 이제 지도자 이끌어 주시는 분의 어떤 같이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고혈압 약을 끊으시고 단식을 진행을 하셨고요. 이제 단식을 진행하시면서 당연히 어떤 명연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놀라하시기도 하고 그 같이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도 정상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단식을 끝난 다음에 다시 고혈압을 약을 드시지만 그 의사가 또 상의해서 양을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네. 그 단식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네. 네. 일단은 제가 효소 단식을 추천드리는 게 효소 단식을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거 배고프실 때마다 효소를 드시면 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다는 거는 거짓말인데 배는 고프지만 엄청 힘들지는 않아요. 이거는 효소를 드시면서 하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 직장인분들한테 맞는 단식도 효소 단식으로 추천드린 거고요. 네, 참고로 셋째 날, 내일 모레는 이제 이재성 수사님께서 다른 단식들을 많이 해보셨지만 이제 과일 단식 중에서도 포도 단식을 아마 가장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과일 단식, 포도 단식. 그래서 포도 단식 한 15일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수사님은 지금 75세 정도 되시는데 지금도 테니스를 치시면서도 일상생활 하면서도 전혀 지장 없이 단식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내일 모레 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 뭐 짧게 했지만 뭐 효소 단식 전혀 뭐 문제 없이 근데 어떠한 어, 많은 노동을 해야 될 경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읽었는데 본단식은 며칠이 가장 좋고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최소한 3일을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면 더 할수록 사실은 몸은 더 초기화 상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3일을 했는데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미 몸이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3일을 마치고 나서도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상황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하루에 호소물 저 이화운데요. 네, 이화우 자매님, 네, 제가 10년 전쯤에 효소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안은 뭐냐면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 단톡방을 통해서 그룹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끊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75세 넘고 나서 작년부터 노인성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놀랬거든요. 이런 강의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떤 대림 시간 동안에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번만은 지속성 있게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삶의 패턴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화우 자매님, 얼마 전에 또 수술도 하신 것 같은데 몸조리 잘 하시고 사실 이제 네네. 우리 몸을 좀 스스로 잘 같이 챙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경희 자매님께서 하루에 효소물을 몇 리터 정도 마시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한 컵이에요. 큰 컵에 한 컵이라서 그렇게 막 많은 양은 아닌데, 2리터 정도의 생수를 드시는 게 이제, 예, 보통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시면은 조금씩 많이 타셔놓고 조금씩 드시면,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효소 단식할 때. 그래서 몇 리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 이제 밥처럼 이제 드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배고프시고 간식이 필요할 때, 그 효소를 드시면 됩니다.
네, 장정아 채칠리아님께서 모두에게 탄소 단식을 지향하며 기도 단식 자선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프로그램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담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단식은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소비는 또 가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단식이 나를 돌보기도 하지만, 세상을 돌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가난이 나를 돌보기도 하지만 또 이웃을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데 굉장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프란치스칸들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돌봄을 위한 가난을 사셨으면 좋겠다. 돌봄을 위한 단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입장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김춘태님께서 지금 입장하시는데. 네, 사실, 야, 이거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싶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91분입니다. 91명 신청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 시간대 들으실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강사님하고 상의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바는 실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같이 해보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함께 온라인상으로 아마 내년에도 같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날짜만 좀 잘 정하면 단톡방을 통해서라든지 온라인 통해서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에, 본단식 3일, 뭐 전단식, 구단식까지 함께 해볼 수 있는 또 소중한 사순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또 강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탄소 단식과 탄소 사냥, 이제 실제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오늘 최경환 수사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실제 우리가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직접 몸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행동으로서 개신교에서는 탄소 사냥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이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그 얘기는 곧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 10,000보 정도 걸으려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여러 가지 탄소와 단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생태전환마을 내일협동조합 활동가인 솜씨 청년 활동가인데요. 솜씨님을 모시고 내일 또 8시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대부분 다 신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신자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좀 들어오는데요. 네, 간단하게 대림식기 잘 보내시면서 시작 기도를 마치 못했지만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맙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프란시스코 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비는 내일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걸로. 따로 주면 안 돼. 따로 줘야 되나? 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골라도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산에서. 네, 골라도 형제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잘 듣고 나갑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